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1편에 이어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2023년 버전 문제풀이 두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1편에서는 1번부터 2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2편에서는 30번부터 6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3D 프린터 설정부터 해가지고 3D 프린터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30번 보겠습니다. 어, 속이 빈 용기와 같은 형태로 만들 경우에 사용되는 3D 명령어. 쉘이죠. 살빼기라고도 하죠. 30번은 답이 2번이네요. 자, 31번. 로프트 명령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단면이 필요하고 단면이 두 개가 필요하죠. 단면 1번, 단면 2번. 자, 단면이 하나만 있으면 익스트루드 가지고 끝납니다. 로프트니까 2번이죠, 답이. 자, 32번에 출력 파일의 높이가 12.2mm일 때 출력 파일에서 레이어는 모두 몇 개가 생성이 될까요? 자, 레이어 하이트가 0.15니까 그 1mm를 몇 개의 레이어로 형성이 될까요? 딱 안 떨어지죠? 그렇죠? 지금 딱 안 떨어져요. 그래서 120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계산기에서 계산기 갖고 오죠. 네, 120 12.0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12.0 나누기 6.15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봐도 되는데 그러면은 레이어 일단 80개 필요해요. 12mm 올라가는데. 근데 딱 안 떨어지는 숫자가 있죠. 2mm가 더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81개냐.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자, 이니셜 레이어 티크니스라고 써요.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레이어의 두께예요. 첫 번째 레이어는 0.2mm로 출력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12.2 나누기 0.15 이렇게 하면은 안 떨어지죠, 숫자가. 그렇죠? 그래서 12.2에서 첫 번째 레이어 두께를 빼고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2 나누기 0.15 하면은 80개 레이어와 첫 번째 레이어 1개. 답은 2번이네요. 81개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33번에 우측과 같이 서포트를 생성을 시켰는데 부가 출력물의 범위를 좀 넓히고 싶다든지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면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한가요? 답은 4번의 오버행 앵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 기능사 시험 때 나오는 파라미터 이름들. 사실 파라미터 이름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큐라 15점대 버전을 기준으로 보통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5점대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은. 근데 시험 문제는 아직은 그렇더라는 거죠. 자, 34번에 감전사고를 유발을 감전사고 분류 중에서 전격을 받았음을 느끼지만 자, 전격이라는 건 이제 감전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스스로 그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전류를 뜻하며 근육의 격렬한 수축을 유발하는 이탈 불능 전류에 해당하는 전류량. 답이 3번인데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은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사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격을 받았을 때 그 전류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35번에 FDM 방식의 3D 프린터와 달리 액상 소재를 출력하는 SLA, DLP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 장비. FDM과 다르게 꼭 착용해 줘야 되는 거. SLA, DLP는요, 광선을 이용하는데 그 광선이 자외선이잖아요. 그래서 2번입니다. 자외선 차단 보안경이 꼭 있어야 되죠. FDM은 필요 없지만. 자, 4번의 알코올 세정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보호 장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척용으로 쓰는 거지.
자, 36번에 화재 종류 분류 중에 틀린 내용. 네, 4번이네요. 주방 화재가 D급 화재 이렇게 돼 있는데 K급 화재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A, B, C, K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거예요. 37번에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의 내용 중에 장비 설정에서 입력하는 정보가 아닌 거. 머신 세팅에서 하지 않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1번도 맞고. 자, 2번 같죠? 네. 온도 설정은 출력 설정에서 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에 머신 세팅에서 소재의 굵기를 실제보다 굵게 입력하면 그러니까 보통 1.75파이 많이 쓰는데 3파이로 입력했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뭘까요? 소재가 잘 안 나오게 될 건데 1번이죠. 압출기 모터가 느린 속도로 작동해서 소재의 공급량이 부족해집니다. 압출기 모터가 익스트루더의 모터가 천천히 도는 이유는 소재가 굵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줬으니까 조금만 돌려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39번에 3D 프린터 출력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G코드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화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내용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뭐 다 읽어봐야 되네요. 자, 맞죠? 앞에 내용들은 4번에 보시면 출력되는 과정을 미리 꼭 봐야 되죠. 당연히 프로그램에서 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잖아요. 큐라 같은 경우는 레이어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미리 보고 소프트웨어에서 주의를 미리 기울여 주셔야겠죠. 출력을 하기 전에. 40번에 불임은 다 아시죠? 바닥에 깔리는 보조 출력물인데 이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골라라. 불임은 3D 프린터 베드와 출력물 사이에 위치하며 가장 먼저 출력된다. 애매한데 왜냐하면 3D 프린터 베드랑 출력물 사이에 위치하는 거는 레프트죠. 뗏목이라는 뜻을 가진 레프트라는 보조 출력물이 따로 있잖아요. 불임은 출력물의 사이드에 위치하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레프트 관련 파라미터 중에 레프트의 면적이 좁아서 넓혀야 할 경우에 수정해야 하는 파라미터. 네, 이것도 큐라 기준인가 봅니다. 그렇죠? 네, 1번이네요. 엑스트라 마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그 프로그램마다 이름이 파라미터 명칭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번이네요. 무조건. 자, 42번에 하나의 레이어를 출력하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수출된 소재가 냉각되는 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레이어를 뽑을 때 노즐하고 마찰에 의해서 식지 않은 출력물이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적합한 것은 이건 뭐 유명한 파라미터라 미니멀 레이어 타임을 큰 숫자로 고쳐준다. 아, 네, 이거 반대인데. 네, 미니멀 레이어 타임을 고쳐야 되는데요. 어, 아, 제가 헷갈렸어요. 실기 시험 때는 미니멀 레이어 타임을 작은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무조건.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근데 문제는 노즐과의 마찰 등의 형태로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미니멀 레이어 타임을 큰 숫자로 바꿔가지고 노즐이 천천히 움직이게끔 바꿔줘야 되죠. 답이 4번이네요. 실기 시험 때는 거꾸로 해주셔야 돼요. 거꾸로. 참고로. 출력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미니멀 레이어 타임을 줄여줍니다. 실기 시험 볼 때는. 네, 답이 4번이네요. 헷갈렸어요, 이거. 자, 43번에 우리가 출력 설정할 때 스피드 설정을 하죠. FDM 같은 경우는
근데 가장 빠르게 설정되는 속도랑 가장 느리게 설정되는 속도의 파라미터를 골라봐라. 가장 빠른 거는 뭐 트래벨 스피드일 거고, 가장 느리게 설정되는 거는 첫 번째 레이어죠. 이니셜 레이어. 그래서 B가 바텀 레이어 스피드가 되겠네요. 답이 2번입니다. 44번. FDM에서 첫 번째 레이어가 출력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4번에 바닥 보조물로 스커트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접지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스커트는 바닥 보조물로 쓰는 건 맞는데 몸통에 붙지 않기 때문에 접지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죠. 스커트의 용도는 높이 확인이나 아니면은 압력이 일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44번은 4번이네요. 우측 그림과 같이 내 모서리가 온도 차에 의해서 수축이 왔네요. 대처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히팅 베드의 온도를 낮춰 본다?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히팅 베드를 사용해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수축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온도를 낮춘다. 네, 반대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은 조금 3D 프린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유를 모를 것 같아요. 노즐 펜을 사용한다. 네, 소재 냉각을 빨리 해주면 그 식는 구간이 짧아져 가지고 수축이 많이 없어집니다. 45번은 답은 아무튼 1번이에요. 46번에 SLA 3D 프린터를 사용할 경우에 슬라이싱 소프트에서 출력 파일을 생성하면 이거 앞에 나온 문제랑 좀 비슷한데? 그렇죠? 풀패스 형상의 경로 데이터가 형성이 되죠. 1번. 액상이라 그래서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흑백 단면 이미지는 DLP, LCD, 폴리젯 같은 것들입니다. 답은 SLA는 1번이에요. 47번. DLP, SLA 등의 액상 출력을 할 때 후처리 후가공하는 순서가 정확한 것. 자, 일단은 잔여 소재를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표면 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면이 끈적하기 때문에 경화를 해줘야 되고, 경화를 하고 서포트 제거를 보통 합니다. 왜냐면 끈적끈적거려서 서포트 제거를 맨 나중에 해야 돼요. 경화를 하고 나서. 이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48번에 후처리 후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 틀린 거 말고 맞는 거. 석고 방식의 3D 프린터는 출력 후에 석고가 약하잖아요. 출력이 끝나고 나서 점착성 용액에 침전한다. 그리고 말리면 딱딱해지겠죠. 네, 답은 1번이고요. 2번 폴리젯은 표면 경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처음부터 경화돼서 나오고, 그리고 SLS는 훈증? 네, 이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3번은 제목. 왜냐하면 SLS 프린터가 분말로 ABS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레진을 분말로 가공해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금속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세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FDM은 UV 경화기를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에 서미스터에 대한 내용이네요. 서미스터가 위치하지 않는 부품. 음, 빌드 볼륨 템퍼레이처라는 거는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파라미터잖아요. 뭐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엔드스탑에 없죠. 빌드 플레이트는 베드니까 있고, 익스트루더는 노즐이니까 당연히 온도계 있어야죠. 답은 1번이네요. 엔드스탑. 50번에 FDM에서 3D 프린팅의 종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동작. 출력이 끝났어요. 그럼 뭔가 하겠죠. 어떤 걸까요? 자, 3번 보시면 익스트루더의 필라멘트를 장비에서 제거하기 위해 압출기 모터로 역회전한다. 이런 프린터가 있긴 있어요. 출력이 끝나면 익스트루더에서 필라멘트를 조금 빼놓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게 좋아요. 사실 유지보수에. 근데
장비에서 제거한다? 장비에서 제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3D 프린터에서 제거해버리면 다음에 출력할 때 장착해줘야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에 타이밍 벨트를 돌리는 스태핑 모터와 연결된 풀리의 간격과 그 스태핑 모터는 이렇게 그 시계처럼 이렇게 뭐예요? 스텝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타이밍 벨트의 간격에 맞게 풀리가 장착이 돼서 타이밍 벨트를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빨 간격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풀리는 인치 규격인데 타이밍 벨트는 뭐 밀리미터다, 2밀리미터 뭐 피치 간격이다. 이러면 울다 보면 이빨이 어긋나는 거죠. 두 칸이 넘어가거나 이빨이. 자,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 이거 어렵네요, 문제가. 자, 4번입니다. 출력 시에 탈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빨이 이렇게 미스가 나면 이렇게 딱딱딱딱 이빨이 맞춰서 돌아야 되는데 이빨이 다른 칸으로 딱 넘어가면 출력물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거나 틈이 생기거나 Z축에서 탈조나면 문제가 되겠죠? 4번이 되겠네요. 자, 52번에 익스트루더에 대한 설명인데 익스트루더를 구성하는 부품이 아닌 거. 익스트루더는 뭐 노즐, 그리고 히터, 서미스터, 노즐 목이 있을 거고 거기에 냉각팬 달려 있고 익스트루더 모터 달려 있고 뭐, 필라멘트 센서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정도죠. 그래서 엔드스탑은 엔드스탑은 그 익스트루더 그 어셈블리에 붙어 있는 모델도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익스트루더라는 그 압출기라는 그 장비의 범위 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엔드스탑. 1번, 2번, 4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53번. G코드와 기능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거. 네, 이건 그냥 암기네요. 어, 네, 107번 같은 거는 잘 알아두세요. 이거 자주 나올 수 있고. 140번, G91? 네, 이건 잘 안 쓰는데. 90하고 91이 하나는 상대고 하나는 절대좌표계거든요. 보통은 절대좌표계를 써요. 그래서 문제에도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G90 절대좌표계를 써라 이렇게 나왔던 건데 G91은 상대좌표계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140은 익스트루더의 온도를 변경한다. 온도 관련해서 104, 140, 109, 190이 있어요. 이거 헷갈리죠? 저도 뭐 볼 때마다 헷갈려요, 이거는. 시험 볼 때 좀 뭐 외워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104번은 보시면, 이제 교재를 보면, 104가 노즐 온도입니다. 그렇죠? 140은 베드 온도예요. 그런데, 어, 네. 그런데, 140이 익스트루더의 온도를 변경한다? 네, 이건 틀렸죠. 베드의 온도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53번은 4번이에요. 이거는 암기 말고 답이 없겠습니다. 54번에 또 G코드죠. 자, 80 곱하기 100 곱하기 200의 모델링을 출력을 했는데 실칙으로 100 곱하기 150에 200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XY가 조금 편차가 다르게 크게 출력됐어요. 그러면 M92 값을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X는 90으로 돼 있대요. 근데 어떻게 줄여요? 100분의 80만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72가 되고 72로 줄여줘야 되고 Y는 100인데 150으로 50% 크게 남았죠. 그러면 60이 되겠네요. 그렇죠. 60에 1.5 곱하면 90. 90 나누기 1.5는 60이니까. 그래서 M92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키우면 물건이 커진다. 숫자를 줄이면 작아진다. 이렇게 비례값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M92는 무조건 거의 시험에 나오니까 잘 활용법을 잘 알아두세요. 자, 55번에 그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십시오. 55번은 2번이겠네요. 출력 온도 설정은 이것도 뭐예요? M301이나 뭐 PID 세팅이나 막 이런 거 나오면 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보통 출력 온도라고 하면은 소재에 녹는 점을 많이 쓰잖아요. 배도 온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6번에 이게 큐라의 스타트 G코드예요, 지금. 그쵸? 여기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자, 히팅 베드의 온도를 45도로 가열합니까? 네, 190. 그쵸? 109는 노즐이고 거리 단위는 밀리미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이건 배워야 알 수 있죠. 출력 초기에 냉각 팬을 작동시킨다.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M107이 뭐예요? 팬을 끄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겠네요. 자, 노즐 위치 정렬 후 50mm/s로 이동한다. 이거 어디서 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G28 다음에 G1에 Z15에 F3000. 자, 피들레이트를 3000으로 운동시켜라. 여기서는 분단이기 때문에 초단위로 바꾸면 50이 되죠. 이것도 뭐 배워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아무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7번에 PID 온도 세팅 값을 찾아주는 명령과 노즐의 온도가 지정한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명령을 골라봐라. B는 여기 나와 있네요. 노즐의 온도가 지정한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109, 190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즐 온도가 210도가 안 됐는데 노즐이 막 운동하면서 출력을 막 해요. 그러면은 토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명령이 지정한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어요. 자, B는 M109가 정답이고요. 자, 그럼 PID 온도 세팅을 해주는 명령 301인가요? 303인가요? 이거 5탄에 또. 저는 301 같은데 이거는 뭐 다 외우는 게 아니라서 네, 가야겠습니다. 네, 맞네요. 오토 튠은 303이네? 그죠? PID의 값이 네, 계산해 준다. M301은 PID 값을 직접 입력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답이 303이었네. 헷갈리죠. 그래서 자, 4번이겠네요. 57번. 그죠? M303, M10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8번에 3D 프린터의 압출기 이동 가속도 값이 너무 빠른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익스트루더를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어떤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겠죠? 이게 아닌 것. 자, 압출기 모터에 부하가 생겨 소재 토출이 불량해진다는 조금 애매한데 삼각형. 너무 빠르면 이거는 지금 이동을 엄청 빨리 한다라는 게 아니라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렇죠? 그 G코드 M 값에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1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동하는 여기 출력 파일을 보시면 뭐 G1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 명령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거는 가속도예요. 그래서 M204에 보시면 가속도 있죠. 지정한 속도가 될 때까지 얼마나 빠르게 가속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출기 모터에 부하가 생겨 소재 투출이 불량해진다는 좀 아닐 것 같아요. 답이 1번일 것 같네요. 네, 출력물이 바닥에 안착이 잘 안 될 수 있다. 네, 이동이 뭐 빠르거나 뭐 이런 문제니까 압출기의 이동 원심력에 의해 출력 과정에서 소재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생긴다. 네, 맞아요. 그렇게 돼서 소재가 실제로 밖으로 이렇게 돌출되기도 하고요. 3D 프린터의 진동이 커져 출력물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렇죠. 가감속을 빨리 하면 진동이 커지죠. 58번은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59번에 3D 프린터의 그 출력 결과물이
보시면 4번을 출력했는데 전부 다 규칙적으로 0.2mm가 커졌어요. 이거는 M92 스태퍼 유닛으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커져서 3D 프린팅 장비의 제조 공차가 저기 발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조금씩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M92로는 조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거는 3번에 해당합니다. 슬라이싱 소프트에서 토출량이 너무 많아도 저렇게 제조 공차가 플러스로 커질 수 있고요. 허라이즌탈 익스펜션이라고 수평 확장이라는 파라미터가 Q랑 5점대에 있어요. 15점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허라이즌탈 익스펜션은 모르더라도 토출량 조정을 하면 이게 압착식인 FDM 프린터에서는 그 외곽의 크기가 좀 변화가 생기죠. 토출량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드디어 3D 프린터의 압출기 노즐이 막혀서 소재가 토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점검해야 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압출기 그러니까 익스트루더가 토출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압출기 노즐이 막혔는지 노즐을 점검한다. 해볼 수 있죠. 2번이겠네요. 타이밍 벨트의 동력 전달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본다. 익스트루더는 타이밍 벨트 타입이 아니죠. 익스트루더 모터랑 그 풀리랑 이렇게 직접 소재가 다 있잖아요. 보면. 그 소재를 직접 미는 식이라 타이밍 벨트가 안 들어가죠. FDM은 보통. 답이 2번이고요. 노즐 사이즈나 소재 크기가 정보가 잘못돼도 토출량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출력 온도가 낮게 되면 토출량이 모자라게 되죠. 플로우가 나빠져서. 자, 그래서 1번부터 60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어떤가요? 과연 36개 이상 맞추셨나요? 실제 기능사 시험에는 요즘에 막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공개해드린 모의고사 문제보다 약간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에서 70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